우리나라 녹내장 유병률은 4.5%에 이릅니다. 이는 이제 100명의 사람을 한 공간에 모아두었을 때 4, 5명은 녹내장이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넥타이나 허리띠를 매시는 경우에는 너무 강하게 조이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담배 안 좋으시고, 그리고 술은 절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녹내장에는 운동 중에서도 거꾸로 매달리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안압이 2배 이상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후천적인 환경이 매우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B&B 강남밝은세상학과 강은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세계 실명 3대 원인 중에 하나인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녹내장은 최근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녹내장은 초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녹내장이 많이 진행되어야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질환입니다. 자, 이제부터 소리 없는 시력도둑,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녹내장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만 막상 녹내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은 세계적인 실명 원인 2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1인 백내장인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 불가능한 실명 원인으로는 1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한 질환인데요. 녹내장은 백내장과 이름이 유사해서 비슷한 질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북한에서는 녹내장을 딴딴 눈알이라고도 부릅니다. 뭔가 이름에서 딱 와닿는 느낌이 있으시죠? 녹내장은 눈과 그리고 시각 중추인 뇌를 연결하는 전깃줄 역할을 하는 시신경이 점차 감소하면서 주변부 시야부터 점차 좁아지는 질환으로 심해지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왜 딴딴 눈알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눈 안에 이제 압력에 해당하는 안압이 오르면 이제 우리 시신경이 하중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감소해서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녹내장을 딴딴 눈알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녹내장 하면 주변에 녹내장 걸린 사람 없어, 내 주변에 한 번도 본 적 없어, 흔하지 않을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일 연구라는 우리나라 코호트 연구가 있는데요. 이 코호트 연구라는 거는 의학 연구 중에서 가장 잘 디자인돼 신뢰할 수 있는 연구를 말합니다. 남일 연구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녹내장 유병률은 4.5%에 이릅니다. 이는 이제 100명의 사람을 한 공간에 모아두었을 때 4, 5명은 녹내장이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가까이 있고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녹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 질환이고요. 증상이라고 하면 아주 많이 진행했을 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매우 예민하신 경우에는 야간에 야간 시력 저하로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녹내장은 밤 시력을 담당하는 막대세포부터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크게 시세포가 2가지가 있습니다. 낮 시력을 담당하는 원뿔세포, 그리고 밤 시력을 담당하는 막대세포가 있는데, 막대세포부터 감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쪽 눈을 비교했을 때 녹내장이 있는 쪽 눈이 아무래도 정상인 눈에 비해서는 밤에 좀 더 어둡게 보이고 시력이 떨어진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자각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녹내장은 서서히 진행하고 시야도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자각 증상을 느끼기에는 좀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중기 이상으로 많이 진행했을 때는 위쪽에 있는 간판이 보이지 않아서 머리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길을 가다가 돌부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주 넘어지거나, 아니면 길거리를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깨가 부딪히지 않는데 나만 자꾸 지나다니는 사람과 어깨가 계속 부딪힌다, 이런 증상으로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운전하실 때 사이드 미러를 볼 때 곁눈질로 볼 수가 없고 고개를 돌려야지만 보이는 증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녹내장이라고 해서 초기 증상이 다 없는 것은 아닌데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안압이 갑자기 많이 오르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터질 것이 아프면서 미식미식거리고 토하고 싶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동반될 때는 안압이 매우 올랐을 때의 증상이기 때문에 꼭 응급하게 병원에 가셔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녹내장의 치료 목표는 안압을 떨어뜨려서 시신경의 감소를 막고 그래서 평생 동안 실명하지 않고 좋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치료 목표입니다. 안압이라는 것은 눈의 압력인데요. 이 안압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을 쓰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레이저 치료, 세 번째는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물 치료를 대부분이 먼저 시작을 하고요. 약물 치료선에서 치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약물 치료는 하루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점안하고 매일매일 점안을 하셔야 하고요. 평생 동안 꾸준히 점안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녹내장 약물은 각기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부분 흔하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초기에 3일 정도 충혈이 있으실 수 있고 속눈썹이 길어지고 그리고 눈 주변이 거뭇거뭇해지면서 다크서클 생긴 것처럼 캥해지면서 눈꺼풀이 좀 움푹 들어가는 변화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 차단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녹내장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맥이나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을 확인하고 약물을 선택하셔야 되십니다. 이렇게 약물 치료로 조절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약에 약물 치료에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산부여서 약물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이제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절제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우리 눈을 채우고 있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방수라고 합니다. 이 방수는 생성돼서 빠져나가는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마지막 빠져나가는 관문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섬유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섬유주에 저항이 올라가서 안압이 오르고 그래서 녹내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섬유주의 저항을 낮춰주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그리고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녹내장이 있는데요. 이 녹내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섬유주로 이 방수가 나가는데 그 나가는 길을 홍채나 다른 구조물들이 그 길을 좁게 만들고 있어서 안압이 오르는 질환입니다. 이 경우에는 방수가 나가는 길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홍채의 구멍을 뚫어주는 주변부 홍채 절개술을 레이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수술적인 방법은 사실 마지막 수단입니다. 약물 치료로 잘 조절된다면 굳이 수술적인 방법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녹내장의 수술은 녹내장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안압을 떨어뜨리는 수술을 시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약물로 치료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약에 대한 반응이 별로 없으시거나 혹은 약물 부작용이 심하시거나 약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압이 너무 높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수술은 섬유주 절제술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수가 나가는 길을 구멍을 뚫어서 바깥으로 빼내주는 건데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위쪽 부위에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막 밑에 지하수처럼 방수가 나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에 물집이 생기게 되고요. 설명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저안압에 빠질 수도 있고 감염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유착이 생기면서 치료 효과가 감소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섬유주 절제술은 그 수술 자체만으로 시력이 한두 줄 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약물 치료로 치료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눈 수술을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결막에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아메드 밸브 삽입술이라는 수술도 가능합니다. 이는 실리콘 튜브를 눈 안에 삽입을 하고 그 튜브 끝에는 어느 특정 안압 이상으로 올랐을 때만 열리게 되는 밸브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안압이 많이 올랐을 때 그 밸브가 열리면서 방수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안압이 떨어지게 되는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미세 기구를 이용한 수술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니나 아이스텐트 같은 아주 세상에서 제일 작은 수술 기구에 해당하는데 그런 것들을 섬유주에 삽입해서 하는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녹내장은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녹내장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 직업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관악기를 보는 트럼펫 연주가들이나 비행기를 조정하는 조정사들이 녹내장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관악기를 불 때 복강 내 압력이 확 오르고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의 압력이 늘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녹내장의 위험성이 높고,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들은 이제 기압 변화가 많고 가속되는 비행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녹내장에 취약합니다. 이처럼 후천적인 환경이 매우 영향을 많이 끼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평소에 넥타이나 허리띠를 매시는 경우에는 너무 강하게 조이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상식적이시겠지만 담배 안 좋으시고, 그리고 술은 절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고개를 숙여서 가까운 스마트폰이나 책을 오랫동안 보시는 것은 안압을 매우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녹내장에는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5분, 10분 짧게 하는 것 도움 안 되고요. 20분 이상 장시간 하는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녹내장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몸 건강을 위해서는 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거꾸로 매달리는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요가 자세에서 거꾸로 매달리거나 아니면 운동기구 중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안압이 2배 이상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물구나무 서기 자세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마시는 커피가 있는데요. 커피가 적절하게 마시면 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녹내장에서는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에 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잔 이내로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소리 없는 시력도둑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눈 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없는 40대 이상이신 분이거나, 그리고 녹내장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꼭 눈 건강검진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